안녕하십니까. 대간장병철학연구원 교장 이육재입니다. 대성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오행의 마지막 5번째 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유,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는 양수와 음수가 들어있는데 임수, 개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의 성질은 지입니다. 지혜롭다. 그래서 수가 잘 갖춰지고 금까지 있으면 금백수청이라고 해서 아주 총명한 사주가 되고요. 수가 잘 있는데 금이 구성이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박사의 사주라고 합니다. 박사. 수의 성질은 암기하는 능력입니다. 암기력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수는 정력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신체 기관상은 이제 신장, 콩팥 이런 기능이 되는데 신장, 콩팥 기능이 좋아야 비뇨기계통 기운이 좋아야 힘이 정력이 좋죠. 수가 갖춰져 있으면서 금수를 잘 이루면 청명하고 잠잘 힘도 아주 좋다. 정력이 좋다. 열의가 있다. 반대로 수가 잘 갖춰져 있고 수가 약하면 정력이 딸립니다. 정력이 없습니다. 수하고 화는 그 상극의 현상인데 화는 정력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증발성이라 빠른 거고 수는 그 강건하면 아주 정력이 좋고 힘이 좋습니다. 남자 여자 같습니다. 남자가 수고 여자가 화면 남자가 우월감 속에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여자가 수고 남자가 부릴 때 약한 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매 맞고 살거나 허리띠를 탁 잡혀갖고 살거나 길을 못 피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집안 보면 남자가 대우받고 사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막 여자가 깍싸도 잘하고 공손하게 하고 궁합 때문에 그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인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무시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물질적으로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직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잠자리 힘입니다. 잘 맞춰지지 않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 틀립니다. 막 3년차로 가게 되면 그렇죠. 화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함부로 막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식이, 이 인간이, 저 인간이 함부로 막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잠자리 힘이 들어가 있다. 수가 갖춰져 있고 구성이 좋게 되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에 수가 많게 되게 되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안 가리고 막 남의 여자는 막 건드리고 이래갖고 실제로 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가 강한데 여자가 약하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포기하는 현상이 나오곤 하는데 수의 성질은 정력이나 잠자리 이런 성질보다 총명함을 뜻합니다. 암기력이 아주 좋아서 많은 걸 저장할 수 있어서 법 쪽이라든지 법은 암기가 많죠. 또 의료 분야라든지 그 암기력을 그 동원하는 데는 아주 좋고 또 남을 이끌어가는 성질이 좀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워서 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보인다. 이게 잘 갖춰져 있다면 힘도 있고 총명하고 오히려 적게 되면 그 암기력이 없게 되고 그 공부 못하는 사주가 되죠. 공부 잘한다를 보는 것은 보통 인성이라고 학문성을 보는데 총명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문성이 있고요. 학문성은 학문적 학교 공부죠. 학교 공부 잘하고 이건 그 학문성을 뜻하는 거고 총명함 사물에 대한 그 총명함이죠. 왜 학교 공부 못해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눈치도 빠르고 처세도 잘하고 말도 아주 잘하고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총명함이라고 하는데 학문하고 총명성을 같이 겸비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고 총명성을 겸비한다면 뭐 사업으로 성공하든지 해서 약간 그 격이 약간 낮을 수 있는데 일단 많다는 것은 다 배우자 덕이 약하고 돈이 새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토처럼 고집은 강하지 않지만 수가 강하면 역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가 많은 사람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웬만한 그 지적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유튜브 활동하는 분 중에 강모 변호사님이 그 수일주에 금백수정이 강해서 그 논리 아주 강한 거거든요. 논리 암기력도 아주 좋고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이 많게 되면 불리한 점이 있고 적게 되면 오히려 또 그 청명하지 않고 금전 문제로 굉장히 고난을 거치게 되는데 작곡하는 사람들 혹은 지적 기반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수하고 불의 관계는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하고 불이 잘 어울리게 되면 여성은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은 인물이 없다 알 수 있는 게 수화 기지의 혹은 오행의 중화, 평형을 이루는 걸로 보는데 수화 불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인물도 좋고요, 총명하고 준수한 인재가 되는 것이고 그 격이 깨지게 되면 총명은 하나 인물이 없고 또 인물은 있으나 또 이게 청명하지 않고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성질은 지혜롭다. 지장이죠, 지장. 지혜로서 사람을 끌어간다. 이런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사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사주군요. 네. 선생님께서 사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 일반인들이 이제 사주를 봐도 이게 뭔 말이야 할 텐데 사주도 이제 풀어내려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주란 태어난 연월일시, 요게 연이 1주, 월이 2주, 일이 3주, 시가 4주거든요. 이걸 사주라고 하고 요 연월일시가 두 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올해 호랑이 뛰다 그럴 때 왜 흑호랑이, 백호랑이 하지 않습니까? 경인생 그러면 백호랑이고 이민생 그러면 흑호랑이, 흑호라고 그러죠. 이미 그 물, 흑을 뜻하고 그 검은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자씩 연월이 네 자 8글자로 되어 있고 요걸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요걸 푸는 방법은 일단 예전에는 만세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주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풀어보면 먼저 연부터 찾고 그 다음에 만세력이 음력과 양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음력 밑에 바로 양력이 들어가 있는데 양력 날짜를 찾는 거죠. 연을 찾고 월을 찾고 그러면 이제 연월일시가 육식갑자라고 그래서 뭐 육식갑자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초보자가 암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있는 걸 찾아서 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연을 찾고 즉 띠를 찾고 그 다음에 월을 찾고 날짜를 찾습니다. 날짜를 찾고 그 다음에 시간을 찾는데 시간을 찾는 것은 연월을 찾는 거랑 이제 반대로 찾는 건데 약간의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까지 뽑으려고 하면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지지라고 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역이 천간이고 지지라고 해서 천간은 10글자로 되어 있고요. 지지는 1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글자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암기해야 시간이 풀려지게 되는데 요즘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인터넷 만세력을 들어가서 만세력을 찾아가지고 연월일시를 넣으면 사주팔자가 딱 나옵니다. 요즘은 또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사주팔자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장명이나 사주 실력이 약한 사람들은 어플 보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장명서처럼 갈 필요가 없겠죠. 어플은 일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디테일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쉽게 수박 겉핥기 제가 오행 설명드린 것처럼 쉽게 쉬운 것만 딱 집어넣고 하니까 그냥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분에 이제 꿈 해몽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2년 뒤띠는 어떻고 뭐 그 62년, 32년 뭐가 조심하고 이런 일지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띠로 보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랑이 띠는 팔자가 더러워, 팔자가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랑이 띠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 해 올해 이민생만 해도 적게 나와도 20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전 호랑이, 경인생 호랑이라든지 가비생 호랑이 같은 경우는 막 60만, 70만 명이 돼요. 그럼 띠를 전부 다 합쳐보면 그 몇백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띠가 다 오늘은 일진이 사놨고 아침을 조심하고 오후가 좋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재미삼아 그렇다 이런 정도 보는 거지. 그걸 보고 진짜 믿고 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어플에 있는 걸 가지고 막 재미 정도 보는 건 괜찮은데 내가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사주를 뽑는 것은 만재를 보고 안에 내용을 뽑지 않고 뽑아 놓는 것은 그렇게 연, 월, 일, 시주를 뽑는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많다, 뭐가 적다, 두루두루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주의 특성이 있는데 사주 내기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은 우리가 조상 자리를 봅니다. 조상. 그래서 우리가 조상묘를 옮기거나 조상에 관한 일을 할 때는 보통 연과 연관된 일이 합이라든지 형충파해가 일어날 수 있고, 월은 부모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 월, 부모의 기운을 보는 게 부모랑 싸운다, 합의됐다 이런 걸 보고 부모 덕이 있다, 부모 덕이 없다 이런 걸 보는데 부모 자리를 월로 보는 거고, 일은 나와 배우자 자리를 보는 겁니다. 배우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나 자신을 보는 거고, 여자친구를 보는 거고,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를 보는 거고, 시는 자손을 보는 겁니다. 자손의 유무. 자손이 득이 되는 자손이다, 짐이 되는 자손이다, 혹은 내가 자식 덕이 있다, 자식 사랑을 받는다, 자식 사랑을 한다, 자식에게 사랑을 받는다. 여기 시간을 보는 거고, 또 다르게 본다 하면 연은 초년운이 됩니다. 초년운. 월은 장년운이 됩니다. 장년. 태어나 성장하는 부모의 기운을 받는 거죠. 일은 중년운이 됩니다. 중년운. 실은 노년운이 됩니다. 노년운. 이러한 것을 대립해서 이제 사주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음양과 오행과 사주팔자 8글자를 비교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운이 따라붙고, 그 다음에 각종 형충파의 그런 중요한 살부터 살들이 한 300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정통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살을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데이터에서 뽑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명리학에 약한 사람들은 큰 데이터를 못 읽으니까 쉬운 살부터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살은 확률이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쪽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뽑는 법은, 만재를 뽑는 법은 내가 암기력을 좀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사주 뽑겠다 하면 인터넷에서 만재력 찾아서 생년을 넣게 되면 내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는 이제 삶의 기중화복을 보는 좀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사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연도를 일시, 사주와 8글자를 사주라고 하고, 음양, 오행, 부로서 미를 예지한 학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의 사주를 100% 놓고 봅니다. 즉 팔자가 나쁘면 아주 못 살고, 팔자가 좋으면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생이 100%라고 친다 하면 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주가 나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30%가 뭐냐면 노력입니다. 노력. 사주가 나빠도 노력을 하고 살면 인생살이 걱정 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노력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주를 좋게 타고나도 그냥 백수로,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전 대발 없이 노력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노력하는 사주가 있고 게으른 사주가 있는데, 노력을 한다 하면 나쁜 사주 타고난다 해도 걱정할 게 없고요. 나쁜 궁합 만나도 참으면 되거든요.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좋을 때가 오는 것처럼 노력이 30%고,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병원에 태어나면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우문의답입니다. 선생님 집안에 태어난 자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의사 선생님 집안에 태어난다 하면 의사 선생님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장사하는 집안에 태어난다 하면 장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똑같은 사주로 해도 어떤 부모가 어떻게 끌어주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장사 이렇게 어린애 물건 팔고 이럽니다. 그래서 장사로 대성하는 경우
많죠. 장사가 사업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나머지 15%가 뭐냐 할 때 거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같은 사주에 같은 물건에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물건의 가치가 틀려지겠죠.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수상, 관상 이런 것들, 족상 이런 것도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것이 즉 인물이 잘생기고 대통령상이라도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면이 예시를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인물이 아주 눈도 작고 저거 굉장히 못생기고 자꾸 볼품없는 사람도 큰일 해낸 사람들이 있죠. 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크지 않지만 물론 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상에 100%를 놓고 보는 거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장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명에 놓고 볼 때 사주의 20%를 차지하는 게 장명이거든요. 그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놓고 볼 때 그 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라고 이 많은 분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면서도 사주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운도 틀려간다 하면 인생이 크게 무리가 없이 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설명이 아니고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결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주구를 타고나도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고 할 때 왜 그 사주가 틀린 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기타의 그런 그 성질들, 100%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질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주가 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었고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꾸준하게 써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고.